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도 전번 강의에 이어서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행이라는 것은 사주를 공부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운명을 추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행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행의 속성과 기운과 또 형태와 무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 사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을 잘 알면 우리가 운명적인 특징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또 적성, 그 다음에 건강, 직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번 강의에 이어서 수와 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목과 금과 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수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수레는 그 속성을 갖다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수축하고 웅축하는 기운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으로 나간 기운을 내부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수축하고 웅축하는 거는.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기운을 끌어들여서 그 기운을 기르는 겁니다. 이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더 이상 수축과 응축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반대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발산하고 뻗어나가고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수축하고 응축하면 할수록 목의 기운, 뻗어나가는 힘이 강력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강하게 눌렀다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눌렀으면 눌렀을수록 그 반동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강하게 기운을 응축하면 응축할수록 뭐냐면은 목에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게 발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계절로 보면은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이 더 생동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본다 하더라도 인간 생활을 할 때 보십시오. 하루를 보더라도 우리가 밤에 이렇게 휴식을 하고 또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숙면을 하면 할수록 아침에 우리가 생동감 있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기운차게 일어나지 못하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야만이 봄을 봄답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잘 잘수록 아침에 우리가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의 작용을 거쳐서 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의 기운을 잘 우리가 보내면 목의 기운이 잘 뻗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뭐냐면 사상으로 우리가 소양이다 그럽니다. 소양이다. 양에는 사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는 태양이고 목은 소양입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이제 양의 기운이 밖으로 움터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양의 기운이. 그러니까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은 뭐냐면 기운이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 아래에 있던 기운이 위로 솟아나는 기운이고 안에 있던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펼쳐지는 기운이 목의 기운인데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양의 기운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목성은 뭐냐면 시작이다, 출발이다, 혹은 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목을 잘 쓰는 사람은 시작을 잘합니다. 출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일 저일 이런 걸 갖다가
잘 건드리게 되고 또 일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겁니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하루로 보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겠다 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적이다 혹은 기획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이라는 것은 계절로 보면 봄이고 하루로 보면 아침입니까? 그러면 뭐냐? 희망의 계절이다 이겁니다. 희망의 시기다 이겁니다. 꿈의 시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출발했을 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움직일 때 우리가 뭐냐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오늘은 이런 할 거야. 또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이러한 어떠한 결실을 이룰 거야 하고 희망과 꿈을 갖고서 출발하고, 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올해는 풍년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희망의 계절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꿈의 시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당히 낙관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매사에 긍정적이다 이겁니다. 긍정적. 그리고 진취적이다. 뻗어나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얘기한다면.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따뜻해지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가 추위에 움츠렸던 그 우리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래갖고 생명력이 더욱더 발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봄은 뭐냐면은 이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정이 많다. 다시 말하면 또 온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은 오상으로 보면 어질인이다 이겁니다. 어질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질다 착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질다 착하다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갖다가 잘 키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차별을 하지 않고 구별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봄이나 아침이라는 것은 희망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재벌도 될 수 있고 훌륭한 과학자나 예술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을 안 돼요. 네 꿈을 한번 실현해봐. 인정해주고 키웁니다. 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래서 어질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새싹이 나갖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만물을 기른다 이렇게 하는 속성이 있어갖고, 기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교육계통에 종사하거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목은 기르고 또 자라지 않습니까? 이 목은 뭐냐면 이렇게 자라는 그런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도 해당이 됩니다. 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쌓아 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의 목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축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건축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리로 따지면은 38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맛은 신맛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색깔은 청색이고, 오장육부로는 간담을 얘기하고, 또 방위로는 동쪽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잘 알아두면 우리가 운명적 특징이나 혹은 활용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간이나 담이 좀 약하다 하면은 신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은 간담이 좋아집니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머리가 더 상쾌해지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으면 더 이 사람의 신체가 활성화되고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특징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금은 반대로 목의 기운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목의 기운은 뭐입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발산하고 출발하고 이런 기운 아닙니까? 그런데 금의 기운은 뭐냐면은 이렇게 퍼져나갔던, 최대한 퍼져나갔던 이런 기운을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끌어들인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퍼질래야 퍼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저장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금의 기운은 하강하는 기운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의 기운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지상에 있던 물이 올라가면서 만물을 무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금의 기운은 뭐냐면은 기운이 이렇게 하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서 공중에 있던 물의 기운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밖으로 퍼졌던 기운이. 그러니까는 이 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강하는 기운이고 또 수렴한다 이겁니다. 끌어모은다 이게 밖에 나갔던 기운을. 그러니까는 이 봄과 여름에 열심히 무성하게 자라갖고 그 무성하게 자란 이유는 뭡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죠. 금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때 목과 화는 뭐냐면 최대한도로 팽창해갖고 부피를 크게 늘립니다. 사물의 부피를 크게 늘리는데 이 금은 뭐냐면 이제 부피는 그만 늘리고 이제 안으로 성숙해라 해서 기운이 안으로 몰리기 때문에 맛을 내게 되고 익힙니다. 열매를 익히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금의 기운은 수확과 결실을 보는 시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걷어들이고 아침과 낮에 활동했던 그 기운의 그 결과를 갖다가 점검하는 것이 금의 기운입니다. 정리정돈한다 이겁니다. 정리정돈. 결실이 어떤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 일의 평가를 하죠. 오늘의 일은 뭐 좋았다든가 나빴다든가 이런 것은 좋았다. 이런 것은 나빴다. 그러면 나쁜 것은 정리를 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고 또 수확과 결실을 이루는 기운이 금의 기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아까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다 이겁니다. 냉정. 이 목의 기운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기운이니까는 뭐냐면은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살아보고 너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이니까는 인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의 기운은.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정이 많습니다. 착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금의 기운은 뭐냐면은 구별하고 분별하는 기운입니다. 정리정돈한다 이겁니다.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좋은 것은 지켜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구별하는 기운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냉정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고 이런 기준을 지켜야지 그것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이다 이겁니다. 숙살 기운. 이 숙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기입니다. 살기. 그러면 이 봄의 기운은 뭡니까? 반대로 살기의 반대는 생기 아닙니까? 생기. 모든 것을 살리는 기운이 봄의 기운이다 그러면 금의 기운은 살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라는 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지켜나가자 하는 것이 금의 기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에 무슨 종양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양까지 다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 종양을 아깝다고 그걸 보관하려고 그러면 내 몸 자체까지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종양을 제거해야만이 나머지 몸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불필요한 것, 좋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살기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살기다 하면 죽인다 하니까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자에는 생기와 살기,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면서 더 발전을 위해서 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대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살기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잘 다룹니다. 생명을 다루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 대표적인 것이 의학계통 아닙니까? 의학계통. 의학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뭐 기분이 좋다고 어떻게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런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움직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루는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군인이나 혹은 경찰의 적성에 맞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기분에 따라서 너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해야 되지 그것이 훌륭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있는 놈이나 혹은 뭐 돈 많은 놈은 봐주고 뭐 없는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많이는데 공평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냉정하게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돼서 법을 잘 집행하는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또 군인과 경찰도 나한테 틀리다 혹은 내 편이 아니다 한데만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또 뭐냐면 아까 금은 또 수학과 결실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융도 냉정해야 됩니다. 뭐 불쌍하다고 봐주고 뭐 잘 나간다고 안 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규범을 지켜나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래서 목과 금은 그렇게 반대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목은 모든 것을 기르고 키우고 이렇게 그 장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면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재 결실을 보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의자라는 게 뭡니까? 오상으로는 금이 오를 의인데 오를 의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게 오를 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엄격해.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일 목일주나 목이 많은 사람이나 금일주나 금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부탁을 한다 하면은 목일주는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뭐 이런 식이고 금일주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안 봅니다. 금일주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갖고 아 이것이 도와줄 일인지 아닌지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해갖고서 결정을 하지 뭐 아무한테나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밀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 목일주는 뭐냐면 말은 쉽게 하지만서도 그 뒤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목일주입니다. 그래서 목과 금은 엄연히 그 기운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은 숫자로는 4, 9금을 나타내고
인체로는 폐대장이고, 그 다음에 맛은 매운맛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색깔은 백색이고, 방위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전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이 수와 화의 색깔을 잘못 얘기했어요. 수는 검정색이고 화는 적색인데 이걸 수를 잘못 얘기했으니까 요즘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토가 남았습니다. 그럼 토는 뭐냐 이겁니다. 이 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행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 목, 화, 금. 이 사행이 어디서 움직입니까? 우리 지구에서 움직이죠. 토, 땅에서 움직이죠. 이 수, 목, 화, 금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토입니다. 그래서 이 토일주나 혹은 토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재를 잘한다 이겁니다. 중재나 중개. 그러니까 조절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다 이겁니다. 조절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토가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의 축이라는 토가 있는데 이 축이라는 기운은 뭡니까? 금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는 뭐냐면 금기를 이제 걷어들이고 금기를 걷어들여야지 금극목하는 목의 기운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 기운을 발생시키는 것이 축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 토라는 것은 뭐냐면 기운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마감되는 그 기운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 토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토는 땅이기 때문에 또 옛 것,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옛 것의 특성이 있고 이 토는 또 그래서 옛 것이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냐면 토속적이다. 또 민속적이다. 또 전통적이다. 이런 특성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또 방위로 보면 중앙이고 또 맛으로 보면 단맛이고 수리는 50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인체를 할 때는 위와 휘장을 얘기하고 색깔은 황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과 금과 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속성과 기운을 잘 느껴갖고서 그것을 사주를 보는데 활용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을 그냥 기초라고 혹은 기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로만 보지 말고 관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그 속성과 기운을 잘 활용해서 사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